페에누르트와 리버풀, 네덜란드의 팬들이 모두 사랑하는 레전드 디르크 카윗. 윙포워드로 뛸 때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 능력이 돋보여서 전성기 시절 박지성 선수와 자주 비교되곤 했었는데요. 데뷔 초반을 제외하고는 은퇴할 때까지 무려 18시즌을 연속으로 리그에서 30경기 이상 출장하면서 철강왕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프로 통산 기록은 무려 808경기 298골, 거기에 더해 네덜란드 국가대표로도 104경기 24골을 기록했는데, 이 엄청난 출장 기록은 그가 어느 팀에 가서 어느 감독을 만나든 큰 사랑을 받는 뛰어난 선수였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그럼에도 그 능력에 있어서 꽤 과소평가를 받는 카윗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카윗은 1980년 네덜란드의 캇베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기잡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붙어있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것인데요. 축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카윗은 5살 때 지역 내 아마추어 축구팀 퀵보이즈에 입단하며 축구를 시작했고 10년이 넘게 뛴 후 1998년에 17살의 나이로 5부 리그에 데뷔합니다. 반 시즌간 6경기 3골을 넣었고 곧바로 능력을 인정받아 1부 리그에 속했던 FC 위트르흐트의 제안을 받고 이적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엔 주로 교체 선수로 출전했지만 데뷔 시즌에 리그 28경기 5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2년 차인 주전으로 거듭나면서 리그 32경기 6골을 기록했는데요. 본인도 몰랐겠지만 이 시즌부터 카윗은 무려 18시즌을 연속으로 리그에서 30경기 이상 출전하게 됩니다. 꾸준히 활약하던 카윗은 위트레흐트 입단 5년 차였던 02-03 시즌에 모든 대회 38경기 21골 7도움을 기록했고 팀이 리그 8위, 네덜란드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것에 크게 기여합니다. 리그 35골을 넣은 마테아 케즈만에 가려지긴 했지만 카윗도 반후이 동크에 이은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주가를 크게 높였죠. 03-04 시즌에 네덜란드의 명문 페에누르트 로테르담에 입단하며 카윗은 본격적으로 리그 내 괴물 공격수로 거듭나는데요. 매 시즌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유의 활동량과 지능적인 플레이로 많은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네덜란드를 이끌던 마르코 반 바스텐 감독의 눈에 띄어 국가대표에도 데뷔하게 됐죠. 이 시절에 팀에서는 송중국 선수와 함께 뛰면서 가깝게 지냈었다고 하는데 송중국 선수가 인터넷 방송에서 카윗과 관련된 썰을 풀기도 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카윗은 마침내 04-05 시즌에는 리그에서 34경기 29골 1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첫 득점왕을 차지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리그 23경기 20골 19도움을 기록한 후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됩니다. 이런 활약을 펼친 카윗을 빅클럽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었고 곧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의 러브콜을 받아 리버풀에 입단하게 됩니다. 마이클 오원이 팀을 떠난 후 2시즌째 공격력에 약점을 갖고 있던 리버풀이었기에 팬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밀란을 상대로 추격골을 넣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긴 했지만 모든 대회 48경기 14골 3개 도움의 성적은 팬들이 기대했던 득점력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카윗의 득점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자 리버풀은 07-08 시즌에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했고 카윗의 역할이 잠시 애매해졌죠. 하지만 베니테즈 감독은 전술적 변화를 택하며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원톱 전술에서 최고의 파괴력을 내는 토레스를 최전방에 홀로 두고 카윗을 오른쪽 윙포워드로 기용하면서 공격력은 물론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력까지 얻어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축구에서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 늘어났고 카윗은 박지성 등의 선수들과 함께 수비형 윙어의 대표적인 선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08-09 시즌에 리버풀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격파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1-2차전 합계 5대0으로 완파시키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리그 준우승에 그치며 목표로 했던 트로피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잘 풀릴 때 우승을 하지 못했던 리버풀은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사비 알론소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기나긴 암흑기에 빠지게 되었죠. 한편 곧 다가온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카윗은 베르트 판 마이베르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팀의 핵심 멤버였고 대회 모든 경기에 출장하며 한 골 3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로빈 반 페르시, 아르엔 로벤, 라파엘 반더바르트, 웨슬리 스네이더, 마크 반 본멜, 니겔 데용 등의 멤버와 함께 나름의 황금 멤버를 구축한 네덜란드는 결승까지
끝까지 전승을 거두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승 상대였던 스페인은 당시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사비 알론소, 다비드 비아, 토레스 등이 활약했던 그야말로 역대급 팀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준우승이 좀 아쉽긴 했지만 네덜란드가 32년 만에 다시 기록한 최고 순위였기 때문에 팬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었죠. 리버풀로 돌아온 카윗은 팀을 떠나게 된 베니테즈에 이어 감독을 맡은 로이 호지슨, 케니 달글리시의 팀에서 모두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팀이 그동안 마땅한 왼쪽 공격수가 없어서 라이언 바벨, 알베르트 리에라, 요시 베나윤, 밀란 요바노비치, 막시 로드리게스, 스튜어트 다우닝 등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할 때 오른쪽은 언제나 카윗의 자리였죠. 특히나 1011 시즌 후반기에 최대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기록한 헤드트릭은 카윗의 인생 경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골 모두 하나같이 멋진 골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녔던 카윗이었기에 딱 그다운 모습의 헤드트릭이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팀은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했고 달글리시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은 리그에서 8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는데요. FA컵과 리그컵에서 모두 결승에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던 FA컵은 첼시에게 패배하고 리그컵에서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연장 승부차기 혈투 끝에 겨우 승리했습니다. 입단 후 6시즌 동안 리그 준우승,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FA컵 준우승을 모두 경험한 카윗에게는 다소 아쉬우면서도 소중한 트로피로 남게 되었죠. 시즌이 끝난 후 리버풀은 새로운 감독으로 브랜든 로저스 감독을 선임했고 카윗은 리버풀을 떠나 터키의 페네르바체 SK로 이적합니다. 때문에 로저스가 카윗을 떠나보낸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그는 그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소문을 일축시켰습니다. 터키에서 카윗은 하울 메이렐레스, 모우사 소우 등 훌륭한 멤버들과 함께 팀의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을 이끌었고 여전히 감독과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터키에서 뛰게 되면서 네덜란드 국가대표로의 입지가 잠시 좁아졌지만 막상 2014 월드컵이 시작되자 루이스 바날 감독은 3백과 5백을 오가는 전술의 측면 수비수로 카윗을 주전 기용합니다. 덕분에 16강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카윗은 A매치 100번째 경기를 가질 수 있었고 승리에 기여하면서 기분 좋게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죠. 아쉽게도 4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3, 4위전에 브라질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둬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지휘봉을 잡은 거스 히딩크 감독은 나이가 많은 카윗을 더 이상 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10월에 카윗은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합니다. 페네르바체에서 만족스러운 3년을 보낸 카윗은 1516 시즌엔 친정팀인 페예노르트로 돌아갔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카윗은 리그에서 32경기에 출장해 19골 4개 도움을 기록하며 골잡이 카윗을 기억하는 팬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이미 30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던 시기라 더욱 놀라웠던 활약이었죠. 그리고 다가온 1617 시즌은 카윗과 팬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페예노르트는 리그 내 강호였지만 98-99 시즌 우승을 마지막으로 무려 17시즌을 연속으로 우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주장으로 팀을 이끈 카윗은 팀의 우승 경쟁을 이끌었고 반드시 이겨야만 우승할 수 있었던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장렬하고 코너 플러그에 자신의 유니폼을 꽂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페예노르트에서 맹활약을 했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던 카윗이 30대 중후반의 노장으로 돌아와 주장으로서 팀에게 귀중한 리그 우승을 선물했던 순간이었죠. 이 경기가 끝난 후 카윗은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로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처음 선수로 뛰었던 퀵보이즈 팀의 수석 코치가 되었는데요. 시즌 막바지에는 승격 경쟁을 펼치는 팀을 돕기 위해 잠시 선수로 복귀했지만 아쉽게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후로는 페예노르트의 유소년팀 감독으로 코칭 커리어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카윗은 공격수치고 기술이나 득점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서 꽤 과소평가를 받는 선수였는데요. 사실은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공수 기여가 매우 높아 모든 감독들이 사랑하는 선수. 지금까지 충나이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